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트 애저 스냅샷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태 변수는 읽고 쓸 수 있는 일반 자바스크립트 변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처럼 똑같이 변수이긴 하지만 조금 리액트에서는 살짝 다른 방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상태는 스냅샷처럼 동작합니다. 즉, 그 시점의 상태와 props에 기반해서 그거를 이제 UI에 표현하기 때문에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컴포넌트도 리렌더링이 되고 그 상태를 기반으로 JSX를 반환하므로 그 시점의 상태를 UI가 반영한다 라고 해서 그 시점의 상태를 마치 카메라의 스냅샷처럼 찍어서 UI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상태 변수를 바로 변경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리렌더링을 트리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setState를 호출하는 동작은 상태 변수를 바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동기적으로 변경하고 대신에 리렌더링을 예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함수가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렌더링을 트리거 시킵니다. setting state triggers renders라는 부분도 제가 방금 언급한 거랑 똑같은 부분인데 여러분이 클릭과 같은 사용자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접 변경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누르자마자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샌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변하는데 직접 이렇게 바로바로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이 멘탈 모델과는 약간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상태를 여기서 보시면은 코드를 보면은 이 서브밋을 하는 순간 set is sent는 true, send message는 message 이런 식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렌더링을 트리거합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업데이트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false였는데 true가 되고 렌더링을 트리거해서 이 폼 컴포넌트를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을 때는 이 is sent가 true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Your message is on its way가 렌더링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이 UI 인터페이스가 이벤트에 반응하려면 반드시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상태를 업데이트해야만 리렌더링이 트리거 되고 리렌더링이 트리거 돼야만 UI를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이 예제가 그렇게 동작하는 이유가 여기서 어떤 onSubmit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면은 이 onSubmit 이벤트 핸들러에는 set is sent가 true가 되고 set is sent true는 is sent를 true로 설정을 하고 새 렌더링을 queue에 넣어서 렌더링을 예약시킵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는 이제 렌더링 할 때 이 폼이라는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텐데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is sent는 true이니까 여기를 반환하게 되어서 이전이랑 다른 UI를 그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렌더링이 시간에 따라 스냅샷을 찍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렌더링은 리액트가 함수인 컴포넌트를 호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은 리액트 컴포넌트를 그냥 실행한다는 것이고 해당 함수에서 반환하는 JSX는 시간에 따른 UI의 스냅샷과 같습니다. 컴포넌트의 props,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로컬 변수는 모두 렌더링 당시의 상태를 사용해서 계산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프레임과 같이 그러니까 사진 동영상과는 다르게 반환하는 UI 스냅샷은 대화형,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합니다. 즉,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거나 어떤 스크롤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록 인터랙티브 합니다. 여기에는 입력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하는 일을 지정하는 이벤트 핸들러와 같은 로직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리액트는 이 스냅샷과 일치하도록 화면을 업데이트하고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합니다. 결과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JSX에서 클릭 핸들러가 트리거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그림이 좀 더 쉬운데 그러니까 리액트가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 할 때는
먼저 리액트가 그 함수를 다시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는 뭐 새로운 상태나 어떤 새로운 프롭스나 어떤 값을 기반으로 하여 JSX라는 스냅샷을 이렇게 또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냅샷과 이전 스냅샷, 그러니까 이전 렌더링의 스냅샷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차이점을 실제 돔트리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컴포넌트의 메모리로서 상태는 함수가 반환된 후 사라지는 일반 변수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상태 변수는 렌더링 간에 지속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을 이제 리액트에서는 스테이트는 실제로 리액트 자체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함수 내부의 상태가 존재하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는 자꾸 죽을 텐데 어떻게 렌더링 간에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가? 방법은 상태를 외부에 두는 것입니다. 마치 선반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선반에다가 상태를 적어놨죠. 이렇게 함수 외부에다가 상태를 적어놓음으로써 매 컴포넌트 렌더링 때 지금 시점에 적절한 상태를 가져와서 그 상태를 기반으로 JSX를 리턴하는 것입니다. 컴포넌트는 해당 렌더링의 상태값을 사용해서 계산된 JSX의 새로운 프롭스 및 이벤트 핸들러 세트와 함께 UI 스냅샷을 반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클릭을 해서 이 리액트가 렌더링을 예약을 하면 이 클릭으로 인해서 이지센트에다가 이제 새로운 변수를 적어놓고 이제 변수를 적었으니까 그 컴포넌트를 다시 실행을 해서 그 실행할 때는 이 변한 상태를 그 컴포넌트에 넣어줘서 이렇게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 과정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예제인데 이 아래 예제에서는 이 카운터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넘버라는 스테이트, 그리고 반환하는 거는 이제 버튼 하나와 H1 태그 하나, 대신에 이제 온클릭에서는 set 넘버 3개가 호출이 되는데, 렌더링은 이 set 넘버를 한다고 해서 넘버 더하기 1을 한다 해서 이 넘버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의 렌더링에서는 이 상태 값을 활용합니다. 얘는 다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고, 따라서 이것의 호출은 이것 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set 넘버를 0 더하기 1을 이걸 3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0 더하기 1, 0 더하기 1, 0 더하기 1 해서 이 시점의 상태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업데이트 되려면 이 컴포넌트가 다시 실행돼서 리액트가 새로운 업데이트된 함수 상태를 주입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3개를 실행한다는 것은 다 같은 0을 가져올 테고 0 더하기 1, 0 더하기 1, 0 더하기 1 해서 다 1로 렌더링 할 거기 때문에 1씩 증가하게 됩니다. 1, 1, 1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부분은 이제 state over time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 시 결과를 예측해 보세요 라고 적혀 있고, 컴포넌트에는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를 넘버를 갖고 있고, 클릭을 했을 때 이제 set 넘버는 0 더하기 5, 그 다음에 alert는 0. 그러니까 이게 set 넘버를 한다 해도 상태가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렌더링을 예약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0이 찍히고 이제 alert에는 0이 찍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확장해서 어떤 alert나 타이머, 여기서는 이제 set 타임아웃에 alert를 넣어서 넘버가 뭐가 찍힐 것인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질문의 의도는 이제 경고나 이런 alert를 타이머를 사용해서 컴포넌트가 리렌더링이 된 후, 그러니까 이 set 넘버가
호출이 되었기 때문에 컴포넌트는 리렌더링이 되는데 그 후에 얼러트로 넘버를 찍으면은 뭐가 찍힐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선 정답은 기본적으로 이 카운터 안에 렉시컬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 setTimeout의 넘버에 대한 참조는 이 넘버이므로 당연히 일단 0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3초 있다가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리액트에 저장된 상태는 알림이 실행될 때까지 변경되었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알림과 상호작용한 시점의 상태 스냅샷을 이용하여 예약이 되었다. 이벤트 핸들러의 코드가 비동기인 경우에도 상태 변수의 값은 렌더링 내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카운터라는 것 자체에서 이 setTimeout, 그러니까 처음 렌더링 때는 이 카운터가 실행이 되어서 이 코드가 다 실행이 되었을 것이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 시점에 이 setTimeout에 이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게 되고 이 콜백 함수의 내부 렉시컬 환경에는 넘버가 없고 이 참조하고 있는 외부 렉시컬, 그러니까 이 카운터가 선언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넘버가 있기 때문에 얘의 참조는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넘버는 0을 그대로 찍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이 된다면은 그때 다시 렌더링 된다는 거는 새로운 렉시컬 환경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고 거기서는 이제 넘버가 오겠지만 이제 첫 번째 렌더링 됐을 때는 0이고 그 렉시컬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alert 넘버를 하면은 이제 0이 찍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렌더링의 onClick 내부에서 set number가 호출된 후에 또 숫자 값은 계속 0입니다. 그 값은 리액트가 컴포넌트를 호출하여 UI의 스냅샷을 찍을 때 이게 고정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벤트 핸들러가 타이밍 실수에 덜 취약하게 만드는 방법의 예입니다. 아래는 5초 지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폼이 하나 선언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앨리스나 밥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저는 일단 앨리스한테 만약에 제가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 핸들 서브밋이 실행이 되면서 set timeout, 그러니까 콜백이 등록이 되고 이건 5초 뒤에 실행이 되는데 you said 어떤 메시지 to 이제 누구한테 보냈다. 여기선 당연히 앨리스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한번 눌러볼 건데 샌드를 하면은 이제 당연히 앨리스한테 보냈으니까 앨리스한테 뜰 것입니다. 네, 앨리스한테 갔다고 뜰 것이고 만약에 제가 이걸 누르고 이 UI를 업데이트 한다고 한들 앨리스한테 안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앨리스한테 당연히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마치 이 위의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를 그대로 참조를 합니다. 이건 클로저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가 두 번 실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실행에서는 당연히 이 setTimeout이 참조할 수 있는 애가 얘이고, 얘는 첫 번째 실행에서는 0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실행에서는 alert가 0, 이제 3초 뒤에 콜백이 불리더라도 0이 찍힙니다. 하지만 이제 컴포넌트가 리렌더링이 됐기 때문에 이 카운터라는 함수 자체는 한 번 더 실행이 됐을 것이고 그 한 번 더 실행된 후에 이 내부 렉시컬에는 이 넘버가 5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또 이걸 누르면 당연히 3초 뒤에 5가 찍히겠죠.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리액트는 한 렌더의 이벤트 핸들러 내에서 상태값을 고정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한 렌더링 내에서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내부 렉시컬에 있는 내부 렉시컬 환경에 있는 그 변수를 참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set timeout이든 뭘 하든 몇 초 뒤에 실행을 하든
이 변수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얘가 참조할 것이기 때문에 3초 뒤에라도. 그리고 이제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상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클로저나 렉시컬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스테이트 애저 스냅샷이라는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